해외 건설 수주 충격적. 이거는 땡땡땡땡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아마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올해 대한민국이 해외 건설에서 수주하는 금액이 179억 6천만 달러입니다. 1월에서 8월까지. 작년에 219억 3천만 달러거든요. 작년 대비하면 무려 18.1%나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봐라.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400억 달러거든요. 400억 달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숫자가 됐습니다. 작년 수치 333억 1천만 달러도 따라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2021년 305억 8천만 달러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300억 달러를 달성할지 못 달성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년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건설 수주를 해왔는데 원래는 그것도 못 달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땡땡땡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땡땡땡땡이 뭐냐? 2019년을 보세요. 2019년에 223억 2천만 달러였잖아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을 때, 경기가 과열됐을 때 이게 건설 수주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건설 수주를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건설 수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가 줄어든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과열되면서 지금 내리막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을 못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능력이 없어서 해외 건설을 못한 걸 가지고 그것을 세계 경제하고 왜 빗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능력이 그 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질 정도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대한민국이 짓는 그런 실력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큽니다. 실력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뭐 삼성건설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까지 실력 있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예전보다가 발주를 덜 하는 거죠. 발주했다가 경기 침체가 되면 그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땡땡땡땡 침체 조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동에서 수주는 그나마 좀 나아요. 109억 달러니까 좀 낫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북미 태평양,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다 시원치 않습니다. 아시아도 28억 4천만 달러 15.8%밖에 안 되니까 수주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북미 태평양은 26억 3천만 달러 낮죠. 중남미는 8억 8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유럽도 5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고요. 아프리카도 1억 7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게 터졌어야 됐잖아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재건을 못 하겠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요. 이거 봐라. 지금 침체였던 모양새가 지금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저희가 바로 보려고 진짜 노력하는데 모든 지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표들은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 해외 건설 수주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를 보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국제유가 WTI예요. 서부 텍사스산 정제유가 조금 올라갔기는 하지만 지난 9월 10일에 65.94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경기 침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잘 돌아가면 원유 수입 많이 합니다.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가면요. 그만큼 원유 수입을 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입니다. 국제유가를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침체 기운이 있다. 중국의 침체, 유럽의 침체, 여기다가 미국의 침체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입니다. 침체의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침체가 시작될 때잖아요.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칼을 쥐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이해를 하고 시장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